최근에 현대 HCN이란 종목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거래량이 50만 주가 터지면서 VI가 걸리고 풀린 뒤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는 인수설, 그리고 바로 현대홈쇼핑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재료든 상관없습니다. 왜 올랐는지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재료가 좋든 나쁘든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당일 단타 칠 거라면 재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며, 오히려 뉴스나 증권사 추천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은 피해야 됩니다. 이 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의 이 흐름을 보더라도 이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급등할 때 약 3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300만 주로 26%까지 급등을 시키고 그 뒤로 터진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습니다. 이 2천만 주 거래량이 전부 상한가 근처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고점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똑같은 수법에 당하고 시장은 이런 패턴이 무한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급도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거래량과 차트, 호가창, 뭐 이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을 꽤나 많이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변하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반대로 가는 법칙입니다. 저도 같은 개미이며 이런 주식시장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개미는 외국인의 공매도와 기관 투자자들의 타겟이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 눈에는 개인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없어지거나 시장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5년, 10년 패턴에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개인들을 위한 제도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개인들의 수급의 특성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며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 주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대 HCN을 잠시 보시면은 장대음봉이 정말 최악의 상태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로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 윗꼬리가 너무 심하지 않거나 윗꼬리가 있다 하더라도 양봉 상태에서 수급이라도 괜찮았으면은 뭐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점에서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270만 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뭐 개인이 아닌 개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25% 이상의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현대 HCN의 그동안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제대로 상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선 내리기 바쁘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시세를 주었지만 이날도 똑같습니다. 이날도 1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3%. 이러니까 종목의 특성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그전에도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20%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5%. 이날도 1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종목의 특성만 알아두신다면은 이 종목을 줄 때 먹는 게 아닌 이상은 계속 보유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갈 때는 좋았지만 그 전에 습관처럼 똑같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시세를 줄 때마다 20%, 30%씩 오르고 우상향 중이었던 종목이라면
여기서 분명히 가지고 갈 만했지만 그 전에 패턴들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타로 먹는 거는 괜찮았겠지만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급이 전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또 몇 달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한방 반등이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게 주가가 고점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로 흘러갈 가능성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 전에 패턴이 고약했던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지, 그리고 고점을 뚫고선 신고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더라도 분봉상 시세를 줄 때 무조건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고점에 많이 들어온다면 세력은 그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선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관여하는 종목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 유인하거나 이용해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고점에 팔고 도망갑니다. 개미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급 주체들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지 수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오르는 종목을 잡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리는 종목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도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을 100% 결정짓지는 못하지만 필수 요소들과 같이 본다면 신기할 정도로 방향이 잘 맞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배울 게 이것저것 많고 복잡한 상태라서 이런 수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들의 특성을 먼저 알아본다면 서로 매매하는 방법은 전부 다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개 폭락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개미 투자자가 왜 폭락하는 종목에 끌리는지 자세히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락률 상위 종목들인데 네이처셀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하는 종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폭락을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동안, 그리고 최근에 7% 정도 폭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큰 악재가 뜨는 종목을 하락에서 매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뿐만 아니라 추세가 깨지고선 도저히 오르기가 힘든 상태로 간 종목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개인 투자자들 각각의 자세한 수급이나 좀 더 면밀한 그런 수급을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갑자기 악재가 뜨면서 폭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래 10,000원을 하던 종목이 갑자기 5,000원까지 폭락을 해버린다면 개인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핫다 하면은 순식간에 대박이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2배 수익일 거다, 박앤세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절대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형주들도 주가가 영원하지 않고 한때 10만원, 20만원짜리도 현재 만원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신라젠 역시 주가가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15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는 7,800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와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쉬지 않고선 폭락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대박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 대박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수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그동안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10,000원 하던 종목이 일주일 뒤에 5,000원, 3,000원 한다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인 셈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너무 좋아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일주일 동안 폭락하는 종목들만 잡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비교를 해보신다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에 대한 확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를 주었던 종목이 신고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네이처셀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여기서 매수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결국에는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였지만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이든 간에 나름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선 싼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황금선을 깨고선 폭락하는 종목들은 HLB처럼 대박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HLB는 엄청나게 특별한 케이스고 주식을 하면서 이런 모양의 차트를 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주식이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주식 초기에 안 써본 매매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폭락하는 것들, 한탕주, 핫다,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이 매매 방법은 도저히 장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들 뿐만 아니라 저점에 사서 운 좋게 단기간에 수십 %의 수익을 내면은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이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투기에 가까워지고 이런 매매만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은 키움증권의 수급입니다. 실시간으로 조회는 할 수 없지만 빠르면 30초, 늦으면 3분 이내로 업데이트가 되는 수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증권사로 인한 추측성 매매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통하고 이것을 보고선 매도를 결정하게 되면은 매도 후에 오르던 내리던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을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수급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황금선 아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일부 후퇴하고 다시 황금선을 회복할 때 재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ITM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12월 5일, 6일 날 황금선을 깨고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관도 매도가 나왔고 저도 이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2차 상승을 노려서 꾸준한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황금선을 깼다는 것. 여기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단 일부 후퇴하고 다시 황금선을 회복할 때 재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주가가 결국에 오르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겠지만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무조건 확실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장대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황금선을 깬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개미가 사면 못 오르는 이유. 개미 투자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전부 돈입니다. 그 개미 투자자들의 돈은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가장 수월하게 수익이 가능한 주체는 공매도입니다. 개미가 꿀벌이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말벌 같은 공매도한테 이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주 가끔 공매도를 물리치는 그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지만 공매도들은 그냥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무한 공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HLB도 주가가 최근에 2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공매도가 파멸하는 그림이 그려졌지만 공매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으로 매도를 퍼붓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랐다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개인들의 돈이 몰리게 되면은 무조건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본력으로 외국인과 싸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고수들처럼 초단타로 이들의 콩고물이나 주워먹는 매매를 하거나 자신만의 확실하고 뚜렷한 기준이 있는 매매 방법을 하나 이상 만들어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사면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개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최대한 현명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대응이 생길 것이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매매나 리스크가 큰 매매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